우리 구독자님께서 해킹 기사가 난 당일에 이심으로 변경을 했는데도 카드 결제 문자가 왔다는 심각한 이야기를 말씀 주셨는데요. 변경을 했음에도 이상한 문자가 오거나 혹은 지난 주말부터 갑자기 미국,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나는 가지도 않는 지역에서 내 계정 탈취를 위해 해커가 로그인을 한다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제부터 갑자기 지인들한테 전화를 하면 원래 010 내 번호가 안 뜨고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뜬다고 하는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니라 서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HSS가 털린 초유의 사태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명쾌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사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유심 혹은 통신사를 교체하거나 내 핸드폰을 다른 핸드폰으로 변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통신사 약정에 묶여있고 당장 핸드폰을 바꿀 수도 없는 게 현실이죠. 유심만 교체하면 된다고 했는데 핸드폰까지 교체해야 된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해킹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피해가 발생했길래 단말기까지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조치까지 하나하나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해킹 사태의 핵심 개념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IMEI라는 게 있는데요. 휴대폰 하나하나에 부여된 고유의 1년 번호입니다. 우리들 시리얼 번호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핸드폰의 일종의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유심은 우리가 통신사에 등록한 가입자 정보를 담고 있는 칩으로 내 신분증과 같은 거죠. 이 유심에는 A4용지 70장에 달할 정도로 매우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해킹으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털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 유심만 털렸으면 뭐 심각하지만 그래도 유심을 바꾼다거나 해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MEI까지 털린 경우 해커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복제된 유심을 가짜 핸드폰에 넣고 IMEI 번호까지 조작해서 완전히 진짜처럼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은행, 비대면으로 본인 인증해서 돈을 탈취할 수가 있겠죠. 보통 1,000만원 이하는 OTP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5천만원, 크게는 억 단위까지 탈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계좌 송금, 카드 발급, 보험 해지, 환급. 여러분 최근에 대형 법인 보험 대리점이 해킹을 당했다는 뉴스가 일어났는데요. 보험 대리점이라고 하면 어떤 정보 그 안에 있을까요? 내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가입한 보험 상품명, 보장 내역, 보험금 수령 기록, 질병 진단, 수술 이력, 병력, 가족력, 신체 검사 결과 등 내 건강과 유전자 정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 정보는요, 금융, 사보험, 대출 등에서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명의로 보험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고 본인 모르게 내 보험이 해지되면서 환급금이 인출될 수도 있고 내 보험사랑 보험 상품명까지 해커가 안다면 맞춤형 피싱 문자나 전화를 발송할 수가 있겠죠. 김철수님 보험 만기되셨습니다. 추가 보장을 무료 제공드리기 위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런 사기. 특히 어르신들이나 우리 부모님 세대 금융 취약계층을 노리기가 쉽겠죠. 즉 금융, 의료, 신용, 통신 관련 위험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가 이전에도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다시 IMEI 조작으로 돌아와서 이게 신분증 없이도 금융 사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문자나 통신으로 인증하는 모든 서비스가 뚫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IMEI 조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 드렸었는데 영어로는 스푸핑이라고 하거든요. 가짜로 위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컴퓨터가 윈도우 시리즈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듯이 핸드폰도 안드로이드로 이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해커가 내 핸드폰 안드로이드를 해킹하거나 내부를 몰래 수정해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조작된 폰은 통신망에 접속할 때 마치 피해자의 핸드폰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통신사도 해커인지 고객인지 착각을 할 수가 있고 유심 보호 서비스조차 속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복제된 심카드, IMEI 조작된 폰으로 개인이 어디까지 위험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어디 인증할 때 문자로 보통 인증을 하잖아요. 그 인증 문자를 해커가 가로챌 수 있고 내 은행 계좌 비밀번호 리셋, 인터넷 뱅킹 재설정 가능, 은행의 비대면 대출 신청으로 신용대출로 수천만 원이 해커의 통장으로 빼앗겨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사례긴 한데 최근에 피싱 문자를 통해서 1,000만 원씩 나눠서 5천만 원의 피해 사례가 발생했죠.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보험, 카드 해킹에서 보험 대출로 돈을 인출시킬 수 있고 환급금, 해약 환급금을 몰래 인출시킬 수 있고 쿠팡, 네이버, 카카오페이, 쇼핑몰들을 털게 되면 내 핸드폰 인증만 되면 연동된 카드 계좌로 결제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고가 상품을 주문한 다음에 되팔기를 하면 돈 세탁이 가능해지겠죠. 그리고 네 번째, 사회생활 취업 문제인데 유출된 건강정보, 병력, 가족력, 유전력이 제3자에게 넘어가면 내 바이오 정보까지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역시 매우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대기업 임직원들, 사장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산업기밀 탈취, 예를 들면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네이버, 한화 같은 대기업 임직원 핸드폰에서
통해서 이메일 혹은 메신저로 오가는 산업 기밀이 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삼성 반도체 설계 도면이 유출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갤럭시 핵심 비밀이 유출되면요, 현대차의 미래차 로드맵 혹은 하이브리드 기술이 유출되면요, 전기차 기술이 유출되면요, 최근 우리 방산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한화의 무기 시스템, AI 드론 이런 것들의 기밀이 유출되게 되면, 혹은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클라우드 설계가 유출이 되면 우리가 보는 네이버는 조작된 정보로 가득 찰 수도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방산 기업의 임직원 핸드폰이 털리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들의 무기 수출 계약, 기술 사양, 방어 체계 설계도까지 탈취가 가능하거든요. 만약에 아이언돔 같은 기술이 외부에 유출되게 되면 국가 방위 전략 자체가 노출되는 위험이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금융시장 교란까지 가능해지죠. 대기업 M&A, 투자계획, 실적 발표 전에 기밀 정보가 유출되게 된다면 주식시장 조작이 정말 쉬워질 겁니다. 이는 초대형 금융범죄로 번질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개인이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4가지를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 즉시 해야 되는 1차 대응, 유심 교체. 최근에 코나이 유심이 어떤 소문이 있어서 무서워요 라고 말씀 주시는 구독자님이 계셨는데, 코나이는 SKT에 유심을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유비벨록스에서 공급할 확률이 높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 걱정하셨다면 괜찮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코나이는 KT와 LG플러스에는 유심을 공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SKT 이탈 수요가 다른 통신사로 옮겨가면 간접 수혜를 볼 가능성은 있다는 부분 참고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카카오뱅크 은행의 비대면 거래 차단, 패스 앱 명의도용 방지 신청, 올크레딧 신용 조회 차단 무료로 30일이 가능하더라고요. 다음 티월드 앱에서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여신 거래 차단, 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죠. 나몰래 신용대출, 카드 대출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은행 앱에서 신청하시는 거고요. 나도 모르게 새 계좌가 만들어지는 걸 막을 수 있겠죠. 카카오뱅크, 토스, 국민은행 등 앱 내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 패스 앱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통신사를 통한 신규 회선 개통, 명의 변경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패스 앱에서 전체 보안 보호, 명의도용 방지 탭에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신용 조회 차단, 30일 동안 다른 사람이 내 신용 등급을 조회하는 것을 막는 겁니다. 나이스 지킴이는 유료라서 올 크레딧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잘못된 대처법이 하나 있는데, 유심 비밀번호 설정만으로 해킹을 막을 수 있다? 이거는 오해입니다. 유심 비밀번호는 말 그대로 물리적 분실 혹은 누가 내 핸드폰을 현실에서 가지고 도망갔을 때 이거를 대비하는 용도일 뿐이지 해커가 서버 해킹으로 정보를 탈취하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입니다. 만약에 비밀번호를 걸었다가 틀려서 유심이 잠겨버리면 대리점에 방문해서 복구를 해야 되니까 조심해야겠죠. 일단 구독자님들에게 알려드린 조치를 하면 불편은 생기지만 보호 효과가 크긴 합니다. 만약에 새 통장, 새 카드, 누군가가 새 대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디론가 직접 방문해야지만 가능한 거니까요. 해커가 나인 척하고 직접 방문하진 않을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보조적 수단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부분. 그렇다면 정말 만약에 최후의 수단이 뭐가 있냐? 상황이 악화되면 단말기 자체를 새로 교체하면 가장 확실하긴 한데 비용 부담이 사실 있습니다. 핸드폰이 5만원, 10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갑자기 새 걸로 바꾸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SKT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완벽하게 안전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방법이 어디도 없기 때문에 후속 뉴스를 관심있게 보고서 제가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SKT에서 발표한다면 그 매뉴얼을 따를지가 결정을 하면 되겠죠. 지금 기업들의 보안팀 상당히 바쁘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기업의 기밀은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정 중에 가장 정교함을 요구하는 네덜란드 ASML 회사의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한 대당 가격이 무려 3,900억 원입니다. 반도체 장비 한 대가 3,900억 원이라고요. 세대면 1조가 넘죠.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경쟁 국가의 경쟁 기업에 넘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망하는 건 시간 문제고 개인이 있어야 국가도 있지만 기업이 있어야 국가도 있는 거죠. 기업이 만약에라도 무너지게 되면 국가의 경쟁력이 무너지는 거고 국가가 무너지면 결국 그 모든 피해는 개인들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만약에 방산 기밀이 유출된다면 정밀 타격 기술, 핵 기술, 원전, 바이오, 조선, 반도체 기술이 유출된다면 개인을 넘어 한국 국가 경쟁력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일단 지금은 대응이 중요하니까 마음을 침착하게 가라앉히고 유심 교체 혹은 이심 교체에 집중하시고 후속 뉴스 SKT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매뉴얼이 나올 때까지는 급한 불이라도 빠르게 끄는 것이 좋은 차선책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순서대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기 쉽게
정리를 도와드리고 2심은 어느 기종부터 변경 가능한지, 갤럭시 S 몇부터 고용 변경 가능한지 여기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킹 때문에 만약에 통신사를 바꾸게 되면 약정 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4월 28일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킹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게 된다면 위약금 문제도 해결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위원장이 발언을 했는데, 회사 쪽에서는 전향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일단 즉답을 피하긴 했습니다. 전문가분들은 귀책 사유가 일단 SKT에 있기 때문에 싸우면 승소할 확률이 크긴 크지만 100% 장담은 못하고 이기더라도 매우 피곤한 일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라고 합니다. 긴급하고 급박한 사태인 만큼 우리 개인들은 빠른 대응으로 급한 불이라도 끄시기를 권유드리겠고, 기업 측에서는 부디 올바른 대처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매뉴얼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개인이 사이버상의 어떤 피해를 볼 때 가장 큰 이유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최대한 실시간으로 현재 상황 내에서 파악하고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영상을 제작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